내가 잘 살려면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철이 들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죠.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아직도 철이 들지 않았다. 30이 뭡니까? 나이가 40이 넘어도 철이 들지 않고 50이 넘어도 철이 들지 않고 심지어 60이 넘어서 죽을 때가 되어도 철이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철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상대가 봤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일이나 행위가 무언가 좀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고 어리숙한 행동을 할 때 철이 없다라고 하나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철없는 행동, 철없는 짓을 많이 한다라고 하죠. 오늘은 철이 들려면 어떤 방법을 쓰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을까? 빨리 처리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철이 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최고는 무언가 예의치 않는 큰 일이 닥치는 거예요. 큰 사건이나 사고가 닥쳐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이 닥쳤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처리되는 데 최고의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죠. 넘쳐나는 사회에서는 웬만한 것은 우리가 뉴스로도 듣고 신문으로도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다 간접 경험은 해보고 살지만 막상 그 일이 내 일이 되었을 때 누구나가 청천벽력 같은 머리가 하얘져 버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와버려요.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철이 든다 그래요. 그 일이 끝나고 그 일이 해결되고 나서 이 사람은 성큼 성인이 되어버린 것 같고, 성큼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고, 성큼 철이 든 것 같은 모습이 보이죠. 또 하나는 계모나 계부 밑에서 성장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철이 빨리 들어요. 아니, 철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리운 사람을 보지 못하는 아픔, 그 그리움 속에 눈물을 흘리며 살았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철이 들어요. 계모나 계부가 내가 그리운 사람을 대신해 줄 수 없죠. 내가 보고 싶은 엄마를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성장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철이 드는데 상당히 효과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난이 철을 들게 하죠. 여러분들 가난하다라고 하면은 가난이 치욕스러운 건가요? 아니면 그 가난이 내가 정말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동기 유발을 만들어주는 건가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 가난이 철들게, 요즘은 뭐 너도 나도 모두가 가난을 겪어봤다, 체험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주관적 기준에서의 가난이고요. 대학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폐악을 포기한다거나 월세를 내지 못해서 길바닥에 내앉아보는 그런 가난 겪어보셨나요? 체험해보셨나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철이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웃지 못할 농담 같은 말이 있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없는 살림에 자식 공부 잘하는 거라고 했죠. 그것도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두세 명 있다면, 그리고 그 두세 명이 다 공부를 잘한다면 이 부모는 행복할까요?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것에 대한 기쁨 이면에는 그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고통의 분담을 그 자식들이 알까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나이 70쯤 되면은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자기 에너지는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고요, 자칫 쌀 한 톨 남지 않는 가난함으로 무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난할 때, 가난하면은 참 겁나는 게 배우자의 무능력이에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같이 벌면 좋은데, 이 배우자가 뭐 아내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무언가 하기는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했다 그러면 까먹어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써주질 않아요. 뭔가 내 사업을 했다 그러면 까먹어요. 망해버려요. 때가 되면. 이런 케이스는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 이혼을 하면 되지만, 공부 잘하는 자식 이혼하자 그럴 수 없죠. 그러한 자식을 2명, 3명 낳은 부인이 잘못인가요? 씨를 뿌린 아버지가 잘못인가요? 어쨌든 간에 공부 잘하는 자식들 다 가르쳐야죠. 이런 상황에서 또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난해서 죽겠는데 엄청 착해 빠진 남편이에요. 부모를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는 막내인데 형들이 2명, 3명이 있어도 자기가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남편이 되면 참 힘들겠죠? 그러니까 자식 공부 잘하는 거, 가난하면 불효하시면 안 돼요. 먹고 살 게 없어요. 박사학위 받고 유학 가고 하느라고 모든 가산을 다 탕진시켜요. 여기서 정말 더 나쁜 놈이 있어요. 더 지독하게 더러운 놈이 있는데, 이건 이 자식은 능력은 30%밖에 안 되는데 예체능 한다고 덤벙대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식이니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 자식은 가산 탕진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의 마음까지 탕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려면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잘 살아요. 애들한테는 절대 내 노후자금 한 푼도 내줄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기를 빌고 또 빌죠. 절대 예체능 전공한다 그러면 호적을 파내서라도 반대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상담사 입장에서 바라다 본 세상 풍경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의 얘기 같지만
우리들의 이야기고요.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 삶을 잘 살았다 잘못 살았다 단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삶이 잘 산 삶이냐 저런 삶이 못 산 삶이냐. 자식을 내 노후 자금이 아까워서 자식 공부 안 시켰다고 해서 그 부모에게 돌팔매질할 수가 있나요? 그 자식들 공부 다 시키느라고 나이 70 먹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의 입장은 생각해 보셨나요? 과거에는 자식들 공부를 시키면 그 자식들이 부모를 책임졌는데 지금은 자식들 공부 잘 시켜놓으면 결혼하면 그만이에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며느리의 남편이죠. 내 자식이 못나고 단점 투성이고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책임져야죠. 결혼도 못해요. 이런 삶의 방식을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장단점을 구분해서 단점은 있지만 이런 장점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둥글둥글 살아야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쉽지는 않겠죠. 이번에 제가 안동에서 5년 정도 있다가 다시 서울로 가서 강의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의 강의 방식에서 탈피하던 거꾸로 학습이라고 했어요. 역진행 방식의 학습인데요. 먼저 예습 자료를 동영상 그리고 텍스트로 먼저 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강의실에 와서 질문하고 그걸로 임상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건지 우리가 토론하고 이런 방식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기존에는 어땠나요? 기존에는 일방적인 전달 방식이었어요. 강의를 하면 메모를 해서 가지고 가서 바쁘면 그냥 쌓아놓고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그러니까 자료는 쌓아가고 머리는 비어가고 시간은 가고 돈은 나가고 이런 형태의 강의 방식이었었는데 이 역진행 방식 학습이라는 것은 공부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빡세게 공부를 하시고 그러니까 강의실에 나와서 질문도 하고 그걸 임상에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 토론도 하고, 우리가 보통 명리를 몇 년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주를 막상 써놓고 나면은 뭘부터 봐야 될지 사실은 눈앞이 캄캄해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그게 교육 방식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번에 다시 말씀을 전에도 드렸지만 이런 역진행 방식의 학습을 하시게 되면 1년, 2년이면 현장에서 전문가로서 아주 능숙하게 사주를 잘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강의실에서 직접 풀고 예행 연습을 할 거예요. 팀별로 토론도 하고 팀별로 서로 상담도 주고받고 이런 연습을 할 거예요.